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니 와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주변 분들도 놀랄만 하시죠. 정확히 치아를 삭제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본을 떠내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공치아를 제작합니다. 완성품까지 각 단계를 거쳐서 정밀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단계가 좋아야 다음 단계도 순조롭습니다. 오늘의 케이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영상이 나간 후에 반응도 좋고 그 이후 치료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앞니가 많이 깨져서 치료하신 그 어르신이었나요? 네, 처음 배웠을 땐 좀 괴팍해 보였지만 계속 오시니 좀 친해지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분 맞습니다. 아래 치아도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저번 영상 마지막에 보신 대로 위 앞니 치료를 잘 마무리하고 정기관리하면서 잘 챙겨드려야겠다 하고 가신 분이 몇 달 정도 뒤에 갑자기 오셨습니다. 아래쪽도 치료받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아, 네. 그럼 다시 시작할 당시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쪽 치아만 치료해서 마무리했던 모습입니다. 위쪽이 깨끗해지니 아래쪽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위치아 치료 후에 몇 달 지내보니 여러 가지로 좋아서 아래도 이참에 손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치료 진행은 위에 치아와 비슷할까요? 치아 수는 좀 더 많았지만 저번 치료와 같은 과정으로 아래쪽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좀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의 상태는 치아 깨진 부위가 많고 기존에 떼운 부위 주변으로 좀 충치도 생겨 있고 치아가 많이 닳아서 신경이 비쳐 보이는 부위도 있기도 합니다. 저렇게 보여도 환자분께서 특별히 통증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신경치료를 하거나 치아를 빼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충치 치료와 잇몸 치료 후에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하자는 계획입니다. 아프지 않으시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충치 치료, 잇몸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치료에서는 통증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통 신경치료나 잇몸염증 치료 아니면 치아를 빼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날카로운 것이 불편하고 보기 싫다가 다여서 여기에 최대한 정확히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충치 치료는 크라운 치료를 하기 전에 아프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기존에 떼운 부위 치료, 그 주변 충치를 모두 제거하고 약한 부위에 보강제를 넣는 과정입니다. 이는 크라운 치료를 잘 하기 위한 기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잇몸 치료는 현재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지는 않지만 치아 주변에 치태나 치석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공치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오래 편히 쓸 크라운 제작을 위한 기초공사 같은 것이지요. 크라운 그런 치료를 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겠네요. 네, 크라운 안쪽의 내용들이라서 바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실 오래 편히 쓰는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챙겼는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과정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기본 처치가 끝나고 크라운 치료를 위한 치아 삭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부위를 잘 파악해서 모두 확실히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크라운 제작을 위한 치아 삭제가 정확한 위치와 양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삭제된 모양은 대략 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치아 삭제 모양은 좀 그래서 그림으로 대략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만든 모양을 본을 떠내서 인공치아를 제작합니다. 본을 뜨는 과정은 지금 치아들의 형태를 모형으로 제작해서 그 모형에서 인공치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밀하게 삭제하고 본을 뜨는 과정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꽤 까다롭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술 과정이 결국은 얼마나 편하게 오래 사용하느냐의 핵심이 되겠고 이건 치과마다 의사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손기술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단순히 손재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재주는 처음에는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충분한 수준에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 한 의사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한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져야 하는 자리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족 같은 분들이 많아지시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뭔가 좀 심오한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음 과정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공치아를 끼워 놓은 그림입니다. 이해가 쉽게
안쪽 치아의 위치도 표시를 하였고 인공치아는 반투명하게 그려서 보여드립니다. 저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치아는 본을 뜬 치아의 형태에 맞게 제작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제작하여 잘 맞고 모양이나 색상도 신경 써서 자연스러워야 하겠죠. 정확히 치아를 삭제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본을 떠내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공치아를 제작합니다. 완성품까지 각 단계를 거쳐서 정밀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단계가 좋아야 다음 단계도 순조롭습니다.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단계가 거듭될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고요. 이 과정은 치과의사와 치과 기공사가 협업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손을 맞춰온 기공사분들이 계시죠. 이런 내용이 좀 의과 쪽하고는 다른 치과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시겠어요? 치과의 인공치아를 제작하는 것은 의과에서 보면 의안, 의수, 의족 등과 같이 어찌 보면 좀 비슷하겠습니다. 치과가 이런 내용에서는 확실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분야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어느 분야에도 없거든요. 이번 치료에 쓸 크라운은 완전 도자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재질은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충분히 튼튼하면서 모양도 좋은 것으로 올세라믹과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철물의 종류나 재질 선택은 환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한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니 정말 주변 분들도 놀랄만 하시죠. 처음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너무 달라지셨네요. 좋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앞니도 주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좀 치료도 권해주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난 치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저런 모습이 얼마나 유지될까?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 등등이 따져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